현대시 네 문제 정도? 네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면은 4분, 5분 그 정도 들여서 풀면 제일 좋아요. 그 정도도 안 걸리게끔 연습을 해야 되고, 수능 부담이 있는 작품이 하나 걸리면. 네 문제 답은 4, 4, 5, 5예요. 한번 채점해 보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기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앞부분까지 현대시는 다소 이제 좀 옛날 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시 중에서도 좀 일제강점기라던가 이런 좀 1920년대, 10년대, 30년대 이런 시다 보니까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현대시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읽을 수 있는 시예요. 그래서 어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덜 할 것 같고,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문제 푸는 느낌으로 한번 더 해보면, 자, 이 도봉과 그리운 그 사람은 일제강점기가 시대적 배경, 그리고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그러면 도봉이 일제강점기고 그리운 그 사람은 1980년대 암울한 시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감정, 작가가 느끼는 괴로움, 안타까움, 그것을 상징적인 시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냈대? 얘들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시 공간적 배경을 활용했습니다. 라는 공통점.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어? 화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 정도로 공통점과 차이점까지도 얘기를 했네요. 뭐부터 읽어볼까? 도봉부터 읽어볼까? 자, 도봉으로 갑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된다고? 어떤 시대적 분위기의 어떤 상실감 이런 걸 읽어줘야 돼요. 자,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도 않는데, 지금 새가 날아왔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도 떠가곤 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정 표현들이 화자의 정서를 좀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죠. 인적이 끊긴 곳에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어스름이란 단어는 무슨 표현? 어스름. 시간이 어두워지는.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누구도 없는지 불러봤대요. 근데 울림은 어떻게 돼? 다시 골골이 되돌아올 뻔. 산의 메아리 들리는 느낌이다. 그치? 했는데 후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네. 그럼 여기까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 얘들아, 항상 뭐 분위기 물어보고 정서 물어볼 때 말하기 힘들면 좋다 싫다로 얘기하면 된다고 했잖아. 좋아, 싫어. 좀 싫은 분위기지? 나쁜 분위기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3이니까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싫은데, 나쁜데, 어떻게 나빠? 공허함, 그런 느낌. 오케이. 또 다른 느낌 없었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 외로움 이런 거 괜찮니? 오케이. 그래.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만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로 뛰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면 찾을 수도 있어. 한 번에 그 두 발자국을 뛰려고 하는 거야. 한 번에 막 외로움, 한 번에 이 공허함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지. 그러니까 처음에 좋다 싫다로 간 다음에 싫은데 어떻게 싫어? 이런 느낌. 첫 발자국 잘 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발자국 가면 돼요. 처음부터 두 발자국으로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리가 길어져야 되겠지. 실력이 높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두 발자국 한 번에 뛸 수 있어. 이거 보고 외롭네, 공허하네 이런 느낌이 바로 올 수 있단 말이야. 아직은 안 되면 처음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찾아주고, 안 좋을 때는 외로움이 느껴져요, 공허함이 느껴져요. 이런 분위기가 잡히잖아. 산근을 길게 느리며 붉은 해는 넘어가고요. 이게 또 이제 시간의 이동이네요. 그럼 시상전개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네. 황혼과 함께 이육사의 황혼 했었니 우리? 황혼은 무슨 단어? 해가 지는 거 함께 누가 와요? 별과 밤은 오리니. 시간이 깜깜해진다는 얘기겠죠.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다. 누구의 정서? 화자의 정서. 그럼 외로운 공허한 플러스 쓸쓸함까지 느끼네.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이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추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괴로울 뿐이래. 그대 위하여, 그대라고 누구를 설정했니? 대상, 청자 설정을 했네요. 청자 설정을 했죠. 그대 위하여. 그러면 청자 설정을 했으니까 이건 상대 높이법이야. 상대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체로 연결된다고요? 대화체.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긴 밤 슬픔을 갖는데요. 자, 우리 보기에서 하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현실 인식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고 했지. 지금 이 사람은 아직은 현실 인식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네요.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뭔가 허탈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이 외로움과 쓸쓸함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배경만 넣어볼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배경과 상황. 아무도 없는 산에서. 아무도 없는 요 산에서.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쓸쓸한 감정. 이게 이 시의 주제. 되니? 읽을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럼 이 시에 대한 주제는 이 정도 잡아놓고 이제 가에 대한 문제 쭉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풀어보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산새도 날아 짖지 않는데요. 자, 뭔가 째잘째잘째잘 쫑알쫑알쫑알 해야 생명력이 느껴지지. 근데 새가 날아왔는데 울지 않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느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적 배경 바로 넣어볼까? 시대적 배경은 어떤 배경? 그렇지.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넣으니까 이게 조금 더 와닿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비슷한 느낌으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뭐 구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갔는데 오지도 않는데. 뭔가 약간의 무상감도 느낄 수 있어요. 혹은 구름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갔는데 뭐 안 와. 그런 외로움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겠죠. 자, 인적이 끊긴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가을산을 혼자 보면서 자, 인적이 끊겼어요. 외로움도 느껴질 거고요. 홀로 앉았어요. 외로움도 느껴질 거고요. 혹은 고독이라고 해도 괜찮네요. 가을산의 어스름을 보면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계절적 배경 언제? 가을. 시간적 배경은 언제가 될까? 오후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요 시간. 호이호이. 이거 무슨 표현일까?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음성상징어가 갖는 그러면 효과는 뭘까? 음성상징어. 일단 청각적 신상이긴 할 거고 이거는 청각적 신상일 거고 또 호이호이. 자, 음성상징어가 있으면은 일단은 운율 형성. 알겠죠? 왜냐면 음성상징어가 나올 때 한 단어로만 나오지 않고 항상 이렇게 두 단어가 반복될 거예요, 대부분. 토끼가 깡총깡총이지. 응?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펄럭펄럭 이런 식으로 펄럭펄럭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그래서 두 개가 반복되면은 운율 형성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효과도 어떤 정서라던가 분위기는 이 안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그럼 뭘 강조해 주려는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그럼 뭘 더 부각시켜주는 느낌이야? 그렇지. 공허함에 부각을 시켜주는 소재죠. 공허함 부각.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이 소리가 돌아서 다시 내 귀에 들릴까 봐. 계속 분위기 형성해주고 있죠. 공허함을 부각시켜줘요. 공허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요.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자, 요 골이라는 단어는 골골. 산골짜기. 산골짜기지. 산골짜기. 우리 앞에서 백석의 시도 했었잖아. 산골 함주시초라는 시도 했었잖아요. 자,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입니다. 자,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여전히 이런 공허함을 계속 부각하려고 하는 거죠. 울림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앞에서는 그러면은 가을산의 어스름인가 시각적 신상이 좀 많이 쓰였죠. 그리고 뒤에부터는 이제 청각적 신상을 통해서
이미지가 그럼 다소 좀 많이 쓰이는 시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느끼라고요. 직접 이렇게 공허함과 고독함과. 자, 산근을 길게 느리면서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붉은 해는 넘어가고요. 붉게 해는 넘어간대요. 이것도 색채어네요. 여기를 보면 색채어, 해라고 하면 색채 이미지가 되기도 하겠죠. 색채 이미지 해. 색깔을 직접 얘기하면 색채어. 그 색깔과 연상되는 소재를 얘기하면 색채 이미지. 그럼 상근을 길게 들이며 붉은 해는 넘어갑니다. 낮이 지나서 오후에서 밤으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해가 어떻게 떨어지니? 밑으로 떨어지죠.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 그럼 하강 이미지가 갖는 분위기는 약간 소멸의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분위기를 뭔가 다운시켜주는 느낌으로. 계속 산이 적막해요, 공허해요. 그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도 연결되고 있고요. 황혼과 함께 이어 밤은 오리니 밤이 된다는 얘기네.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이라고 화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괴롭다, 쓸쓸하다. 화자의 정서 나오는 부분은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 이거는 뭐 우리가 시를 읽는 건 정서 읽는 거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생에 대해서 혹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생각. 요 정서 혹은 지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지각.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삶은 되게 쓸쓸한 거야. 사랑은 오히려 괴로운 거야.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그대가 나오네. 그럼 이 그대는 뭘까? 그대를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 슬픔을 갖습니다. 안 가져도 될 건데 그대를 위하여 긴 밤과 슬픔을 내가 갖습니다.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쉴까요? 자,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그대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지. 그대는 지금 어디에 쉴까요? 그 사람에 대한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면서 그럼 결국 이런 긴 밤의 슬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를 위한 거죠. 그대를 위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화자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화자는 적막해요. 공허해요. 그런데 이런 적막함과 공허함과 혹은 외로움과 쓸쓸함과 괴로움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그대. 만약에 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정적 상황, 이건 다 부정적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상황을 누구 때문에? 그대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대가 있으니까 그대는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있을까. 어딘가 있는 그대를 위해서 내가 긴 밤과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제목이 도봉이거든요. 도봉은 무슨 의미냐면 도봉산의 도봉이에요. 실제로 이 화자가 시인이 어디에 올라가서 서울 도봉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이 상황의 감정.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다고요? 일제강점기. 왜? 다른 의미인 줄 알았어? 1940년대 도봉산에 올라가고 지금 일제강점기에 느끼는 자신의 심정이 있잖아. 진짜 세상 적막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1940년대는 우리 민족 말살 정책, 그거 알고 있니? 일제강점기 시대적 부분? 민족 말살기가 시작되던 시기예요. 민족 말살기가 있었던 시기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꼭 인지하시고 이 시를 읽으면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은 시대적 비극이고, 이런 시대적 비극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소리쳐도 휘휘 소리쳐도 돌아오는 거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적막한 자신의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통해서 화자는 계속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에 고뇌에 안 좋은 건 여기 다 넣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도 그대라고 한다는 요 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긴밤 슬픔을 내가 갖게 된 거야. 아니었으면 이미 쓰러졌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그래도 현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버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정리하려고요? 가을산에 올라서 가을산을 보면서 느끼는 쓸쓸함에 대한 얘기 혹은 고독감, 그리고 누구에 대한 그리움? 그대에 대한 그리움. 근데 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또 상징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일제강점기니까 뭐라고 넣을 수 있어? 그대, 광복이라고 또 넣어도 해석만 된다면 그대가 있으니까 나 그대를 바라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도공시 하나까지